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공통점이 많다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특히 범죄 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덧붙이면서 이 피습 사건에 대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건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 본인 얘기를 꺼낸 게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수정 교수가 총선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최근에 협박 쪽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수정 교수가 교수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은 다 연구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찟한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수정 교수한테 어떤 압박이 가겠습니까? 아, 내가 괜히 정치한다고 내가 괜히 출마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쪽지를 갖다가 받는구나.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은 좀 이렇게 대범하신 분이니까 저거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쪽지를 12월 초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 배현진 의원이야 저 뭐 당대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당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피습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쪽지를 갖다 보니까 저만 해도 당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협박받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사건화되지 않고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 그렇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이 진짜 실제로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나 참 저 섬찟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이대로 본인 개인에 대한 협박이든 혹은 이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관련된 전반적인 분석이든 당사자에게 한번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수십 년 동안 강력 사건만 다뤄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느낌이 뭐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래도 많이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두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예. 그런데 두려웠으나 그러나 뭐 이미 결심을 한 상태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출마를 결심을 했고요. 그러나 뭐 일단 이것은 제 문제를 넘어서서 예. 어저께 이제 배현진 의원님 물론 쾌유를 지금 뭐 조속히 쾌유하시기를 비는데요. 예. 그분의 이제 어떤 테러 사건을 보면서 좀 공론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공론화. 사실은 예. 네, 공론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사실은 피해자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혐오주의가 만연돼 있는지 15살짜리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어떤 특정 정치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름을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어떤 표적을 삼아가지고 뭐 이런 흉악한 행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는 이건 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 쪽지를 오픈한 거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좀 더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조치가 있지 않으면 점점 이제 공론화해야 분위기가 된다. 서로 달궈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4월 10일을 향해서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예.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그냥 다른 분들도 좀 보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교수님 전화 직전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네. 15살 중학생이 어떻게 비공개 현역위원회 일정을 쫓아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를까? 혹은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좀 상식이지 않은 행동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가로서 추가로 경찰이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어떤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그 15살이 학교를 다니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정보에 장기간 노출됐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온라인 만일 게시판이라면 또는 뭐 어떤 뭐 게시판이든 포털이든 뭐든 여하튼지간에 그 청소년이 예. 그와 같은 이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살인을 하게 된 경위가 뭔지를 밝혀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범행 동기. 네, 그런 이제 범행 동기도 동기지만 예. 그런 동기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밝혀야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않도록 하려면 예. 그 경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경로를 밝혀야 된다. 앞서 저희가 채널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경찰 조사 중에 네.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친구들에게 특정 정당 홍보하고 시위 나갔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제 정치에 꽤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으면 아까 이 교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고관여층이 됐고 이게 어떤 경로로 이런 범행이 이르게 됐는지 이걸 좀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 피습범과 비교 대조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범하고 예. 지금 이 배현진 씨에 대한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범은 동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범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제적인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이 예.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는 불만, 예. 일종은 이제 확신범에 가까운 것 같고요. 지금 그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청소년은 예. 사실은 그런 확신범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컨대 왜 배현진 의원의 이름과 일정을 알게 됐는지 이런 게 사실 그리고는 어디서 이런 게 온라인으로 공유되는지 이런 게 더 지금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SNS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어디선가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예컨대 어떤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것을 조장하는 이런 뭐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예. 그거는 그냥 그 두고 볼 일은 아니죠. 성인이 판단하는 거랑 지금 미성년자가 판단하는 건 현저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인이 어떤 뭐 논리적이지는 않으나 뭔가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의지를 갖게 되는 경위와 예. 청소년이 마치 모방하듯이 정말 그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정보들이 마구 청소년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이제 상황까지 가는 경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제가 중간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네. 이게 중학생이 어떤 판단에 성숙하지 못한 중학생일 수 있으면 온라인에서 뭐 배현진 의원이 아주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상상력이지만 어디 미용실을 언제 어떻게 방문한다는 온라인의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본인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습격까지 하는 그런 기저, 그런 행동들이 결국 시장, 중요한 건 그 온라인 사이트 이런 것도 경찰이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궁의 벽에다 테러를 했을 때 미성년자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온라인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괴이한 요구를 하고 또는 영향을 주고 그것이 비판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 제 질문은 이 정도면 가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교수께서 추가로 경찰에 얘기하고 싶은 거나 혹은 정치권, 뭐 시청자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꼭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혐오주의를 배격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사회가 돼야 돼요. 예. 네, 무슨 뭐 어떤 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혐오감을 조장하는 그 모든 행위는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경험 없으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와 김종석의 빨간 전화로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했고 특히 이제 만약에 특정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고 저 신사동 건물로 갔다면 그 부분도 경찰이 들여다봐야 된다.
좀 전문가로서의 소견도 좀 얘기했는데 그렇죠. 증오 정치, 혐오 정치가 이번에 더 큰 세간의 문제가 되는 건 10대로까지 번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노돌 교수님, 이것만 짚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15살, 본인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아니지만 알려지기로는 그 해당 학교에서는 또 그 출석 정지 정도의 조치밖에 일단은 내리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기본적으로 중학생까지는 지금 의무 교육이라 가장 중대한 그런 어떤 징계 처분인 퇴학 같은 걸 시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무 교육 대상자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중학교 다녔을 때는 그때 이제 뭐 그야말로 저렇게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퇴학도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30일까지 최대 30일까지 출석 정지 이 정도가 지금 상황이 아마 앞으로 취할 수 있는 학교 내 징계의 가장 최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수정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지막 말씀 이제 하셨는데 예.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게 혐오 정치, 증오 정치 같은 결과라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치권이 서로 이 문제 가지고도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함께 좀 모여서 뭔가 선언적 조치라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함께 여야 대표들 또 이렇게 여러 그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혐오 정치, 증오 정치 이렇게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하는 선언을 하고 우리의 팬들 각각의 지지자들에게 당부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좀 또 한 가지 반드시 좀 했으면 하는 게 아침마다 하는 회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언론들이. 무슨 회고위원회 회의 이런 거 만들면서 무슨 생산적인 단어, 생산적인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준비해온 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한 욕설 그걸 아침마다 내놓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예. 또 이게 언론들도 그걸 또 확대 재생산하고 제발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좀 정치 개혁 중에 하나가 중앙당 없애는 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혐오 정치를 끝내는 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이수정 교수, 범죄심리 전문가에게 직접 어떤 핵심 내용들을 좀 더 경찰이 들여다봐야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좀 물었고 중학생 A군은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경찰의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